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단일 종목 분석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성 DS 한번 오랜만에 봅시다. 어제 이제 크게 상승해서 올라와서 좀 관심이 있어 보는데 그래프 모양도 굉장히 괜찮고 실적도 좋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확률이 너무 그런 리스크가 많아서 되게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매수의 기회이다, 줍줍할 기회이다.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목에서 물량을 잡을 수 없듯이 지금 확실히 무릎 아래에 주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해도 크게 물리지 않다. 물릴 확률보다는 단기 반등이나 베어마켓 랠리를 통해서 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카페 친구들에게 줍줍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강하게 글을 써내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도 한번 곰곰이 곱씹어서 듣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을 어둡게 보는 모든 분석들은 전부 다 백미러가 운전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도 크게 좋아질 그 모멘텀을 못 찾았을 때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도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케이스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류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금융 역사상 침체가 온다 해서 침체가 오는 케이스는 2알도 안 됩니다. 10개 중에 2번도 안 되는 거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상치 않았을 때 오는 게 가장 충격이 크죠. 지금은 경제가 좀 무너질 것이다, CPI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모든 가정들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밟고 또 밟고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2분기, 하반기 이후 3분기, 4분기 더 안 좋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들이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줍줍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동사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74,000원이 이제 꼭대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이고 64,000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하는데, 전고점 74,000원에 거의 도달해 있는 느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치고 올라간다가 하나, 아니면 이렇게 무너진다가 둘,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에 있는 주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ACD는 꺾이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전고점 74,000원을 뚫은다면 8만원권이나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1.2조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895, 올해는 2200억인데 2200일 때는 퍼가 5배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공격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8만원까지 한번 견뎌보는 그러한 전략, 추격 매수는 이제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은 국내 기관 외국인 모두 그렇게 활발하게 동사를 사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유는 간단하죠. IT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만 특별히 이렇게 우상향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PCB 업체들도 쭉 올라가다 최근에 한 2, 3주 조정 속에 들어가 있고, 해성 DS 같은 이런 PCB 기판, 모듈 기판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들도 좀 조정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 외국인 모두 그렇게 동사를 강하게 사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뭔가 또 모멘텀과 캐탈리스트, 또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 더 상승해서 올라갈 확률, 따라서 미리 지금부터 사서 들고 있다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파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동사의 공매도 추이는 뭐 큰 걱정 없습니다. 많아봐야 1683개니까요. 네, 물량이 아주 적은, 아주 공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한번 봅시다. 해성 DS는 고객별 비중을 살펴보면 단일 고객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가 약 고객의 20%를 차지하네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선두업체인 인피니언, NXP,
ST 마이크로 등 3사 합산 비중은 약 30% 중반으로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이러한 글로벌 인피니언 NXP 등을 포함하면 50%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고객 분산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회사죠. 주력 제품으로는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은 모듈 기판을 말하는 거고 리드 프레임은 뒤에 간단히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드 프레임은 차량용과 기존 IT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주로 D램용으로 공급 중이다. 즉 동사는 핸드폰용으로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고 D램용이니까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쪽에 사용되는 D램의 모듈 기판에 들어가는 거죠.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매출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각각 리드 프레임이 68%,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2% 이렇게 6대 3 정도, 7대 3 정도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전방 산업인 그렇죠. 반도체 산업과 특히 반도체에서 D램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우리 그 데이터 센터도 있을 거고 이쪽이 산업이 커지고 또 자동차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커져야만 동상이 유리한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시장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핸드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드 프레임 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해성 DS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 후반 정도, 18%, 19% 정도, 아우 대단하네요. 약 1.2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상계에 언급된 자동차 반도체 3사의 ASE, 암코, SPIL, STATIS, 치팩 등 오사트, 아웃소시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드 테스트 후공정 업체들이며 매출의 약 32%를 차지하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이다. 그렇습니다. 7대 3으로 리드 프레임이 7이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인데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반도체 우리 파란 기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판들 칩들을 모아놓아 있는 패키지로 모아놓는 거죠. 이 들어가 있는 기판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간 것들을 동사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상 DS를 이해하는데 리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어떤 그런 제품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동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리드 프레임. 리드 프레임이란 뭐냐? 반도체 칩, 이런 반도체 칩들을 막 모아놓어 있는 회로를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다른 또 칩과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칩과 칩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칩에는 여러 개의 칩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주해야 되는 이 칩을 지주하는 옆에 지주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도체 칩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칩에 이런 거 타 패키지 칩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을 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이걸 리드라고 그러고 또한 이 패키지 기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각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이 프레임, 그렇죠? 액자와 같은 이 프레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리드 프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사가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연결이 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도 아주 고기술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매출을 보면 리드 프레임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 33%, IT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 34%,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객을 보면은 NXP가 10%, 인피니언이 13%, ST 마이크로가 10%, ST 마이크론이 아니라 마이크로죠. ASE가 10%, 삼성이 20%, 이렇게 고객도 잘 다변화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먼저 패키지 기판에 몰빵을 한 거죠. 그렇죠. 패키지 기판에 관련된 패키지 기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현재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해성 DS의 패키지 기판은 주로 PC와 서버용 D램량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핸드폰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 업체들과 달리 스마트폰용 매출액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양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679억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분기 평균 매출액이 2019년은 269억, 20년은 367억, 21년은 525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죠. D램용 패키지 기판 내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타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모바일 D램인 낸드양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성 DS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쪽은 포기하고 PC나 서버용 D램으로 패키지 기판 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패키지 기판의 공급 부족으로 전사 영업이익률이 레벨업에도 동사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이 지금 부족하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부족한데 패키지 기판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동사는 차량용 반도체의 강한 동반성,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지금 자동차가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서 생산이 잘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는다면 동사의 매출액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게 눈에 뻔한 거죠. 이런 면에서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가는 구조이다. 2022년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액은 전년비 29% 증가한 2,834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산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바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이 차지를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해성 DS의 모든 제품들이 공급 부족 속에서 가파른 외형 성장을 경험했는데 차량용 리드 프레임은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당연한 거죠. 네. 자동차 전장화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증대로 가속화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증가는 해성 DS의 차량용 리드 프레임 증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성 DS는 글로벌 상위 5개사 중에서 3개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업체이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2022년 1분기와 2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1분기를 보면은 매출액 1996억, QOQ로 6%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은 483억, QOQ로 61% 상승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 1811억 원과 영업이익 290억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봅시다. 매출액은 2088억, QOQ로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562억, QOQ 16% 이상으로 시장 기대 영업치인 43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2022년 1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동사 가동률 상승과 함께 동사의 살짝 매출액이 슬로우하는 모습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호황이다. 운이 좋은 거죠. 좋은 회사들은 환율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사 2022년 전망을 해보면 당분간 ASP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2022년 2분기에서 3분기는 가동률 상승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가동률이 또 올라가네요. 2022년 4분기부터는 캐파 증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3년에도 2022년 4분기부터 3년까지 꾸준히 성장이 이어질 거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네요. 2022년 연간 실적은 매출 8,527억, YOY로 43%, 영업이익은 약 2,200억으로 YOY로 154%로 아주 영업 기대치 영업이익 1,646억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것이다. 아니 2천억 이득이 나는데 이제 시총이 1.2조밖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동사는 2조까지 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지속 보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동사의 이제 타 피어 그룹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퍼만 한번 봅시다. 2022년 동사의 퍼는 7.3배죠. 삼성 SDI 20배, 미쯔비시 하이텍은 24배, 그다죠. 호노모토는 6.4배, 닝보는 10.7배, 닝보 10.7배, ASM은 10.3배, 네, 신코라 그러죠. 신코는 10.4배. 동사의 퍼는 여전히 낮은 그러한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영업이익은 이미 이야기했죠. 2020년 2227억, 내년에 2480억, 2500억까지 가겠네요. 작년에 895, 올해 가장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주식은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은 야, 2조까지는 갔다 1조 8천까지는 가겠구나. 지금 1조 2천이다. 충분히 4, 50%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든든하죠. 사는 것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동사 1차 목표가가 1.8만 원이다. 지금 7만 2천 원이니까 살짝 이게 조정받고 7만 원 이하로 오면은 추격 매수.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만 쭉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단타 매매는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단타 매매는 아니죠. 이 정도는 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성 DS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툭 치고 올라온 종목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멋지고 어제처럼 대박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